예, 오늘은 2025년 5월 11일입니다. 예, 체리가 벌써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일찍 수정된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금지 손톱만큼 이렇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체리가 아주 튼튼하고 맛있게 잘 크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결실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4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냉해 피해로 상당한 체리들이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는 수정도 불량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도 맞고, 앞으로 떨어질 그런 체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체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당히 많이 달렸던 그런 체리나무입니다. 물론 약간 지난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올해 작게 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전체적으로 냉해의 피해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정률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발갛게 보이는 이런 체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정이 불량된 체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낙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체리 가지 같은 경우는 유난히 결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가지인데 빼곡히 체리가 결실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또 울긋불긋한 것은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떨어지겠죠. 체리 품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품종인 러시아 파로나 에보니 버건디, 이와 같은 품종들은 수정률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물론 냉해 피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고시 패스하고 의사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비율이 작듯이 러시아 파로 유명한 품종이지만은 결실률은 형편없습니다. 4년차 러시아 파로인데요, 꽃은 많이 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가지에 1개, 2개 정도 이렇게 밖에 결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더 쏘가 보렵니다. 내년을 또 기대하고, 이와 같은 가지는 벌써 또 화석이 또 잘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석이 잘 형성이 되고 꽃이 많이 피더라도 수정이 되어서 결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부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맘때쯤 하는 적심, 순짓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체리나무 도장지성 가지를 순짓기 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도장지성 가지가 나오거나 안쪽으로 불필요한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1, 2, 3, 4, 5만 기억하시고 순짓기를 적심이라고도 하죠. 순짓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핵가류인 체리나 복숭아, 자두에서 공통적으로 대부분 순짓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한 것은 체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순짓기를 했을 경우에 화속이 형성된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 화속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순짓기를 할 경우에는 요 밑에 보면은 이래 새순이 나고 밑에 잎이 복잡하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6개 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서 화속이 형성이 됩니다. 화속을 형성시킬 목적이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조금 윗부분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화속을 형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1, 2번이라면은 그 다음에 3, 4번, 그러면 3번, 4번, 3번, 4번 지점에서 순을 잘라주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잘라주게 되면 3번, 4번 지점에서 잘라주게 되면 3번, 4번 지점에서 새로운 순이 나와서 여기서 결과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는 화속이 형성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과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새로 뽑기 위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지점에서 잘라주면은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 셀 경우에는 네 번째 지점에서 잘라주고, 세력이 조금 약할 경우에는 세 번째 지점에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에 전정할 때도, 이런 봄에 전정할 때도 약한 가지는 강전정을 해주고 강한 가지는 약전정을 해주는 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2, 3, 4, 그 다음에 4, 5번 정도를 생각하시면, 5를 생각하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 정도에는 밑에 부분에 체리 열매 쪽으로 영양을 몰아주기 위한 순을 집을 경우에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점에서 잘라주면은 앞으로 약 보름 정도는 이 순들이 앞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으로 소비되는 영양분이 이 체리 열매 쪽으로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면은 대부분이 체리가 성장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체리 열매 쪽으로 영양을 몰아주기 위한 순짓기는 적절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짧게, 이 경우 지나치게 짧게 순을 집어준다면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분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잎을 어느 정도 확보할 상태에서 체리 줄기로 향하는 영양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4마디 내지 5마디 정도 놔두고 순을 집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5월 11일이니까 5월 26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지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 체리 쪽으로 영양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5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 잎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5마디가 될 수 있고 6마디가 될 수 있고 4마디가 될 수 있겠죠. 주변에 잎이 많다면 굳이 5마디까지 놔둘 필요 없고 4마디에 잘라면 되고, 이와 같이 조금 주변에 잎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5마디, 6마디 정도 끝만 살짝 잘라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4, 5 또는 5, 6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체리 손짓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옆 이렇게 측면으로 난 단가지성 순이나 또 뒷면으로 나와 있는 나중에 결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은 굳이 순을 집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 순나방이 먹었거나 절단 전적을 강하게 해준 경우에는 끝부분에 5개, 6개 이렇게 순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난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순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3마디 정도 남겨놓고 제일 바깥쪽으로 난 가지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너 마디 정도 놔두고 이렇게 순을 집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바깥쪽으로 난 가지 한 가지는 반드시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으로 밑에서 세력을 쭉 빨아당겨서 영양분을 가지에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체리가 냉해를 입고 나니까 좀 의욕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리밭에 오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만 또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힘을 내서 마지막 남은 체리를 또 잘 결실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가 되지 않고 6월 초 또 맛있는 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